네, 그럼 사생결단 2022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북 정책 공약 검증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장세호 위원님의 결담을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묻지마 투표가 이 지역 발전을 더디게 합니다. 따져보는 투표야말로 우리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도민 여러분께서 찬찬히 따져보시고 그에 걸맞는 투표를 해주신다면 이번 대선 공약이야말로 진정으로 경북 발전의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따져보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나눠볼 텐데요. 경북도당은 지난해 1월이었죠. K-뉴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경북의 한국형 뉴딜 구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활동들이 있었고 또 성과는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음 정부 5년은 대전환의 시기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전환, 또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대전환, 또 디지털 대전환, 여러 가지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는 K-뉴딜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저희 경북도당에서도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상북도 나름의 정책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고 그 고민의 결과물로 담긴 것이 이번 대선 공약의 중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5년간 160조 원 가량이 투자되는 K-뉴딜 사업에 저희 경북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해야 도 발전의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60조 원에 달하는 정책에서 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경북 정책 공약 중에서도 북부 지역 위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민주당 경북도당 대선 공약을 보면은요, 크게 지역 발전, 또 교통, 신성장 산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 발전 분야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전면으로 내세우셨어요. 우선 이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나요? 현재는 특별법 제정이 국힘당에서 제출해 놓은 건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 내용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밀하거나 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 국회의원분들하고 또 관계기관 또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했는데 네. 그 실무회의도 몇 차례는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추진 속도감에서는 많이 더딘 게 사실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꼭 이 공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질책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경북 지역에는 민주당 국회의석이 없어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도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담아야 될 내용을 한번 주문을 하고 싶어요. 뭐 이것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공통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공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게 2017년도에 이렇게 제정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보면은 기부대 양여라는 어떤 중심축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순수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한다면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거기다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어서 이걸 결국 민간 업체에서 과연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민간 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법으로서 이 재정을 보증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꼭 주문을 하고 싶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장기간 공항 건설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부에서 먼저 특별법 통해서 이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힘당에서 처음 이 특별법 제안을 했을 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안돼서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논의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대구 경북 신공항이
가덕도 신공항의 발목 잡기식 또 아니면은 그 속에는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섬세한 점검 없이 좀 갑작스럽게 정치적으로 제한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본질을 조금 왜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특별 법안이 이렇게 발의가 돼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과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걸 대선 전에 뭔가 결정을 내줘야 되겠다. 그런 요구를 하고 싶어요. 뭐 그 점도 좋은 네. 말씀입니다. 저희 경북도당에서도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 타 지역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2분 내지 3분씩 협력위원으로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신공항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네. 지난 4월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거대 양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는 걸 밀어붙였죠. 그랬죠. 그때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두고는 이게 군위공항이냐 아니면 군위의성통합공항이냐를 두고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도 이거 특별법으로 가야 된다는 갑자기 생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정치권이 충분히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러고 도민들한테 사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분명히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황금알을 낳게 되면은 뭐 대장동처럼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이고 폭망하게 되면은 공항 사업 자체가 늦춰질 거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걸 기부대 양려 방식이라는 안일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도 지역 정치권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참 통합신공항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죠.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종합을 해보면 너무나도 성급하게 특별법 제정이라는 꼭 그것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네. 이거는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거대 양당이 사실 내로남불인 게 있습니다. 당시에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 안 됐을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논리가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현재 그 공항시설법만으로는 이 민간 공항 이 합동을 이전한 최초 사례가 일반법 체계 안에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법리적 체계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쟁점이었는데요. 근데 정작 가덕도 신공항은 입지 선정 이후로 공항시설법을 뛰어넘어서 급박하게 역시 추진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군공항 민간 이전에 대한 일반법으로 풀 것인가 아니면 특별법으로 풀 것인가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조금 그런 심도의 논의가 먼저 필요가 하다. 네, 이 부분도 좀 짚고 싶습니다. 네. 저희 당에서는 특별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거의 공론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 속에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떤 불확정성을 좀 줄여야 된다. 그뿐만 아니고 향후 공항이 건설되고 난 이후에 대구 경북 신공항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굉장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 신공항이 아시다시피 이용객 500만 정도로는 제대로 된 허브공항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게 항공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네. 그에 비하면은 그러면 대구 경북 신공항이 짓기만 하면 되느냐? 향후 이 신공항이 제대로 국제 허브 공항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강원도권이라든지 중부권. 그래 네, 저는 오히려 맞습니다. 신공항 문제를 중부권 신공항으로 그 의미를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까지 저희 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민항 규모도 그렇고요. 또 교통망 구축을 위한 국가 계획 반영 이것도 그렇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우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민항하고 근데 광역 교통망 건설이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이게 뉴조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게 과연 추진이 좀 가능할까? 또 너무 지연되는 거 아닐까?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사실은 핵심적인 요소는 예타 면제라는 거죠. 네. 그 주변 시설에 대해서. 그에 비해서 대구 경북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주변 관련 시설에 대한 예타 면제 사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특별법에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신공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정확한 어떤 비전이나 로드맵 없이 단순하게 우리 공항을 가진다라는 거에
머물러 있다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지요. 지금 경상북도에 이렇게 대구시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어떤 미래 비전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연결되는 철도망이라든가 또 이렇게 도로망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쨌든 국책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별법적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통과해야 될 과정들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법 속에 담아서 거기다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 역시 적극적일 거니까 이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편으로 그럼 선거 전에 우리 만나서 매듭 짓고 가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시죠. 네. 그 말씀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우선 대구나 경북도에서 미래 비전에 대한 뭐 로드맵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로드맵이 대구 경북의 범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충청남북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범주까지도 이 신공항에 같이 넣어줘야 이 대구 경북 신공항이 단순한 우리 지역 공항이 아니라 제대로 된 허브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좀 비전이 조금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김성기 대변인은 다 계속 대선 전까지 뭐든 확답을 내려야 되는데 라고 대선 이제 말씀하셨는데, 한 달 좀 더 남았으니까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제 양당이 뭐 경쟁해야 되는데 서로 뭐 협력해가 뭔가를 하겠다는 걸 내놓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고 대구 경북 신공항의 지리적 여건이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에 대비해서 상당히 유리하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달빛 내륙 고속철이라든지 전주 김천 간 고속철만 확보가 돼도 충청 전라권이 대구 경북 신공항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게 대구 경북 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 중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할주로는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대답을 안 내놓고 있어요. 우리가 전문가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3,500m는 돼야 된다고 하죠. 네. 막연히 뭐 그럼 해야 된다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제 그건 한편으로 이제 미군하고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미국하고의 어떤 그런 협의 과정도 거쳐야 되고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 이 대구 경북이 원하는 할주로의 길이 이렇게 이걸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명확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여야 모두 좀 노력을 기울여야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를 짚어봤고요. 그럼 허승교 위원님의 결담 듣고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붉은 파랑, 푸른 빨강. 이게 뭐예요? 네, 이 거대 양당의 지역 정책을 살펴보면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뭐 요즘 말로는 저쪽이 되면 뭐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엄청 차이점을 강조하는데 지역 정책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요? 오늘 좀 잘 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공약이 있는지 꼭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역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